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답변을 해드려 볼 건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에요.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응답은 다 해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신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서 그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미국 친구들하고 미국 문화 속에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미국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가는 순간 이제 성인으로서 스스로 인생이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국 친구들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찾은 친구들과, 반면에 부모가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교 3학년인데도 아직도 부모가 어디 가는 게 좋겠다, 어디 가는 게 좋겠다, 내가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좋대더라, 이렇게 부모가 계속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나중에 인생이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사실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모 때문이에요. 자녀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뭐 유치원 때나 이럴 때 뭘 잘 모르던 시절에는 부모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가 이제 인생에 개입하는 거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인생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미국 교육의 기본은 뭐냐면 성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 그런 연구 중심 문화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자녀분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교수님 만나보고, 많은 전문가를 만나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나이 든 자녀의 인생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답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이 군생활을 마치고 9월에 모 대학교 컴사 3학년으로 편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자, 일단 좋은 학교 간 거 축하드립니다. 그 아드님이 가신 학교는 미국에서 공대 쪽으로 거의 탑5 안에 드는 굉장한 명문대예요. 굉장한 명문대인데, 자, 일단 그거는 축하를 드려요. 근데 학교 선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학교가 있는 곳은 한인타운이 가까이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한인타운 있는 곳이 미국에서 한인타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그 있는 한인들이 망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 한인 생활의 밑바닥들이 가는 곳이 요 근처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그곳에서 이제 한인분들하고 좀 어울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쪽이 한인 바닥이 미국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친구들 위주로 좀 놓으시면 되고요. 한인분들과 어울리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근데 학교 랭킹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심 학교와 많은 학생 수로 케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컷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인들은 대학교에 가면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모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헤쳐가는 문화예요. 그게 대학 문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수님과 스스로 면담 신청을 하고 스스로 대학원 선배들도 만나보고 스스로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가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군생활 마치고 한국에서 뭔가 하시다가 미국으로 3학년 편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혼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케어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찾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수업을 듣고 뭐 듣는 게 좋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드님과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평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 중심 학교는 사실 좋은 겁니다. 연구 중심 학교라는 건 뭐냐면 학교가 어떤 교수가 뭐를 가르쳐주는 수업 위주의 학교라기보다는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나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 문화를 적응 못한 겁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수가 많다는 것도 역시 여전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을 때 학생수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처럼 많은 학생들을 찍어내는 학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동문들도 많고 그리고 학위 따기도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지금 단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장점을 왜 단점으로 보시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다양한 스타트업 많은 회사들 컨택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컷 해볼게요.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연구 제안을 해오고 상당히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장점이에요. 장점은 제대로 보셨잖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단점이 아닌 거예요. 연구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컨택을 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수가 단순하게 교과서 펼치세요. 자, 오늘은 첫 챕터 배우겠습니다 하고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끝나는 학교는 안 좋은 학교예요. 진짜 좋은 학교들은 교수가 교과서를 펼치고 뭘 가르쳐준 다음에 자, 이거를 연구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좋은 학교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점이 아닙니다.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미국 친구들하고 좀 잘 어울리면서 분위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99%의 한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미국 가서 살고 있냐면 맨날 한인 학생에 나가서 한국인들과만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맨날 한국 뉴스 보고 그러니까 미국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미국에서 정말로 잘 나가고 싶으면 미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힘쓰셔야 돼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해봤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과 어울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99%의 한인 학생들이 한국인들과만 어울리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거예요. 유학생들끼리 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수학 컴퓨터 쪽으로 천재들이 많아 2년 조기 졸업도 많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많이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하다가 조금씩 재미있다가도 하다가 반면에 인터뷰에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니 컷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컴사를 갔는데 아직도 본인이 잘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많이 어렵고 재미없다가 하다가도 재미있기도 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뭘 공부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부모들이 뭐가 좋다는 걸 막 이렇게 알아내요.
그래서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처음에 뭐 의대를 주입하겠죠. 의대 가야 된다. 왜?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의대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녀가 의대 갈 뭔가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잘 나간다더라. 그것도 알아내가지고 자녀한테 계속 컴 싸가라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정답을 주입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프레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본인이 과학을 좋아했다 하면은 학교 끝나고 본인이 과학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컴퓨터를 좋아했다면 학교 끝나고 컴퓨터를 하는 거고요. 음악 미술 좋아했다면 학교 끝나고 음악 미술을,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자녀 키우는 방법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주입식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곤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항상 뒷마당 나와가지고 개미 잡고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사마귀 잡고 하면서 그거를 백과사전이랑 막 비교해 보면서 이게 종이 뭐고 이런 거를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또 아들하고 뭘 했냐면, 아들이랑 그 아들이 너무 이렇게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조금의 서포트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그런 아들이 좋아하는, 서점에 데리고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곤충책 같은 거, 그런 걸 사주고 그거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럼 아들은 또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아들은 뭘 내가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제 아들에게 너 뭐 하고 싶어 하면은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저는 커서 곤충학자가 될래요.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대학교 3학년이지만 아직도 뭔지를 뭐가 이렇게 자기가 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일단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모가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좋대더라, 뭐 비즈니스가 좋대더라, 이런 거 이제 스탑하셔야 돼요. 이게 자녀에게 안 좋습니다. 지금 님이 하시고 있는 이런 뭐 하면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글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나이에는.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부모가 컴사가 좋대더라, 비즈니스가 좋대더라 막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자녀에게 야 이게 좋대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이제 스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답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녀분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깊은 그런 열정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인터뷰에는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현명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어떤 상황 판단을 적절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잘하는 이런 걸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요.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답을 현명하게 잘하는 거.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말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빨.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말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가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님의 아드님이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이, 특히 백인들이 공대를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공대를 안 가려고 하냐면 공대 가면은 맨날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특히 인도나 중국, 한국, 뭐 대만 이런 데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미국 이공계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되게 잘 살고 싶은 열망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대 쪽으로 몰려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공대 쪽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특히 후진국에서 온 친구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만큼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은 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 나고 자란 내국인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이 유리한 전공이 뭐냐면 비즈니스예요. 말빨이에요, 말빨. 비즈니스 말빨. 말빨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은 백인 친구들이 많아요. 미국에 나고 자란 백인들이. 영어 겁나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3학년 편입하신 분이 비즈니스를 가면은 영어에서 밀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봤을 때 자녀분께서는 엔지니어링적인 감각 약간 있고, 근데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산업공학과를 가시면 돼요. 산업공학과는 무슨 학과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죠. 뭐냐면 공대의 경영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랑 공대랑은 다르잖아요. 요 두 개를 짬뽕해 놓은 학과가 산업공학과예요. 그래서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공장을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 아니면 하청업체를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 아니면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디시전을,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적인 결정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내릴 건가, 요거를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공대의 경영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공학과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지금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취업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그런 학과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아드님이 이거에 큰 열정도 없는데 5년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 과가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왜 인도에서 많이 오냐면 인도 자국에는 기반 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조업이나 반도체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인도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딱 던져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는 거의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이 계속 미국 컴사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도 분들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컴퓨터 실력이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실력도 없는데 계속 남이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붙어 있으면 너무 고생만 하고 에너지만 빨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가게 되면 영어 엄청 잘하는 미국 내국인들, 특히 백인들이 미국에 나고 자란
영어 엄청 잘하는 백인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산업공학과로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과로 대학원 마침 취업이 될까요? 자, 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님의 자녀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뭐 그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한국인 유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문과, 비즈니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내국인들한테 영어에서 완전히 밀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취업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문과는 말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나고 자란 영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서 거의 밀립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공대 쪽은 영어를 못해도 엔지니어링 감각이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인 유학생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공계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 좀 있고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산업공학과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MBA 과정으로 뭐 자녀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 MBA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드라마에서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경영학과 학부 마친 사람이 막 미국으로 막 이렇게 MBA 유학 가서 갔다 와서 막 한국 대기업에서 막 임원하고 막 그런 드라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MBA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MBA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주로 공대생들이 갑니다. 학부를 공대를 나오고 바로 MBA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학부를 공대를 나오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한 10년 정도 혹은 15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치에서 뭐 과장, 부장 올라갈 때 이제 밑에 엔지니어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즈니스 스킬이 좀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야간으로 다니는 야간 MBA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야간이라고 하진 않고 파트타임 MBA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MBA를 따고, 즉 학부 공대 10년 경력 후에 이제 MBA 딱 따가지고 미국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다수고, 그 다음에 학부만 경영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MBA 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 사회에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미국의 그 주요 이제 미국을 이끄는 기본 산업이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석사학위만 경영학 석사인 MBA가 있다고 해서 누가 막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MBA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MBA 하다가 망하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MBA 했는데 아무 쪽에도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시는 MBA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MBA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MBA는 뭐냐면 학부를 공대를 나오고 경력 10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런 회사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매니지먼트 스킬을 익히려고 파트타임으로 MBA 가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나가는 길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진로를 좀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이.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조언 드렸던 것처럼 자녀분에게 뭘 하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주입식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모가 개입하는 공부들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미래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미국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미국의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견문을 읽히고, 그리고 실패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쌓은 내공이 진짜 내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자녀를 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조언드린 이거를 다 어떻게 알았냐?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제가 부딪히고 눈물도 흘려보고 실패도 해보고 미국 백인 친구들과 경쟁도 해보고 내가 그들을 꺾어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경쟁도 해보고 외국인 친구를 꺾어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자녀 상담 이제 그만하시고요.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의 요약은 뭐냐면 산업공학과가 좋을 것 같다. 산업공학과 마치고 이제 그 산업공학 관련 쪽으로 미국에 취업의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포지션 대부분 엔지니어로서 뭔가를 경영하는 그런 포지션이 많아요. 산업공학과 출신들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관리에서부터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시다가 나중에 한 10년 경력 쌓고 MBA 가시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